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각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공격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시행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구멍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나온 법안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하원 의원이 북한 등 적국과 테러 단체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시행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6일 하원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이날 제출이 마감된 재무부 등의 예산을 책정하는 2024 회계연도 금융서비스 지출 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공화당의 앤드류 가르바리노 하원 의원도 동참한 이 법안은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기타 테러 단체에 대한 제재 시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의 테러 및 금융정보국 예산을 3,700만 달러 증액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지출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의 이번 안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하마스가 각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의회에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김정은 정권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안건이 추진돼 주목됩니다. 재무부 예산을 책정하는 금융서비스 지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하원 운영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진 2024 회계연도 통합 지출 법안에는 무인 항공기, 즉 드론 시스템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국 연계업체에 연방항공청이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세계 최대 상용 무인기 제작사인 중국 기업들의 드론 기술에 미국 정부기관들이 의존하고 있어 국가안보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안건으로 북한은 최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 겨냥 법안들의 적국 중 한 곳으로 지속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도쿄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일 수도 도쿄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위협에 따른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대피 훈련을 실시했으며 정부의 대처 매뉴얼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북한 미사일 대피 훈련은 지난 2018년 1월 첫 훈련 실시 이후 약 6년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대피 훈련으로 시민들은 대피 경보에 따라 인근 기차역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당시 TV 방송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오키나와 인근 주민들에게 실제 대피 경보를 발령했으며 일본 재난방재청은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 대피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번 모의 훈련을 계획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우주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우주동맹 발전 기반과 협력 확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무부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6일부터 이틀간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히고 양국 정부, 군기관 등 민간 우주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양국 간 우주동맹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지속적인 진화를 통해 역사상 가장 강하고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우주로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라그 파리크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도 우주 분야가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큰 영향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위성 데이터 활용 등 양국 간 구체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가 북한의 인권 위기를 다루지 않고서는 국제 안보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6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통일부가 함께 주최한 2023 한반도 국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리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억압적 정치 환경이 자원의 대부분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동과 강제 노동은 북한 정부가 지속될 수 있게 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입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를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무기 프로그램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를 고대하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정기적 대화를 재개해 국제 공론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피해를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국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강제 북송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며 즉각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 등이 결성한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태영호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뉴욕 유엔 본부와 미국 의회를 찾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만행을 규탄하고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중국의 가해 책임과 탈북민 강제 북송 중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탈북민이 원하는 대로 제3국이나 한국으로 보내주도록 중국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뉴욕 한국 특파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제 북송에 책임을 져야 할 나라는 중국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